자, 매주 월수금 11시에 안녕한가 전유혁의 안전 빵빵입니다. 네. 세 번째 주제로 주제. 가겠습니다. 자, 제가 웃습니다. 네. 그 조국 씨가 3.1절이 최초의 촛불혁명이다. 촛불혁명을 왜 자꾸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혁명이 뭔지는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혁명이 뭔지나.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이 혁명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혁명은요, 기본적으로 기대와 현실이 불일치할 때, 기대는 높을 때, 현실은 불일치할 때, 이게 혁명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역대 어느 혁명이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좀 더 잘 살아보겠다, 서민들이 힘들다, 이렇게 하고 또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 만사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선전해 왔습니다. 선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제 더 어려워졌어요. 기대는 높여놓고 현실은 더 악화가 됐습니다. 이게 혁명 상황입니다. 이 정부 촛불혁명 좋아하는데 이 정부 지금이 혁명 상황이라는 거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혁명이라는 것과 이제 쿠데타를 우리가 이제 분리도 하고 저 사람들은 이제 올릭에 대해서는 이제 쿠데타라고 하면서 이 민주당 의원들은 맨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일상이 혁명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혁명이라는 거는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의 혁명은 쿠데타조차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촛불에 대해서 또 3.1절에 대해서 3.1혁명이다, 촛불혁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혁명이라는 것은 자기네 전매 특허처럼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프랑스에 가갖고 뭐 프랑스 혁명을 있게 한 우리는 촛불혁명이 있다 이러면서 한마디로 주접을 떨었습니다. 아마 그걸 본 프랑스의 그 좌파들이 웃었을 거예요. 혁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테다 스커치폴이라든가 이런 많은 혁명 전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혁명의 몇 가지의 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다 스커치폴은 혁명에 대해서 이른바 이 러시아 혁명, 프랑스 혁명만을 이 혁명의 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혁명에서도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뭐냐면요. 너무나 뭐가 안 좋을 때는 혁명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혁명이라는 건 경제 상황이 오히려 땅에 떨어졌을 때가 아니라 약간 좋아지기 시작할 때, 왜냐하면은 밥이라도 먹고 있으면서 기운이라도 있었고 깃발이라도 흔들 힘이 있었을 때, 약간의 경제 상황이 상승됐을 때 그 혁명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3.1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혁명이라고 보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규탄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무혈인 거죠. 혁명은 폭력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하자면은 촛불혁명 또 3.1절을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거는 공산주의적인 혁명 전술, 걔네들의 게릴라 전술하고 똑같은 괴를 같이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가소롭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마디로 무서운 가공스러운 혁명에 대한 사고입니다. 우리는 그런 혁명적 사고에 절대로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브린튼이라는 이제 영국의 네. 그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혁명의 대가입니다. 한번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양반 책을 읽어보면은 현재 역사에서 혁명 크게 4개 혁명을 이야기합니다. 영국 혁명,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 러시아 혁명을 크게 4개 혁명을 이야기하죠. 이건 체제가 바뀌는 겁니다. 체제가. 그러니까 그렇죠. 이 4개 혁명은 막스가 분류하는 이른바 막스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혁명은 역사의 기관차라고. 역사를 확 급진전시키는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 4개 혁명의 이제 기본적인 틀을 분석하면 나와요. 첫 번째는 대중이 불만이 많습니다. 세금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커요. 그다음에 재정 적자가 커집니다. 그다음에 특혜 논란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제가 말한 지금 우리나라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특혜 논란, 재정 적자, 세금에 대한 불만, 대중의 불만, 그다음에 지배계층이 자신감을 잃어요. 지금 자신감을 잃기 때문에 저런 20대가 멋진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요즘 상황을 보면서 조국의 특히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이 혁명 상황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혁명이라는 용어는요. 물론 이제 혁명이라는 용어가 현대에 와가지고는 정치 권력, 체제 변혁뿐만 아니라 뭐 4차 혁명, 무슨 뭐 의식혁명, 혁명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말하는 혁명은 그런 혁명이 아니라 진짜 체제 혁명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80년대, 뭐 70년대 혁명을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의 권력 잡은 것을 혁명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토론에도 가서 이야기하고 했지만 촛불혁명은 그런 의미의 뭐 의식혁명이다. 그런 의미의 광범위한 혁명이라고 뭐 붙이는 의미다라고 한다면 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혁명이라는 의미에서 혁명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혁명은 체제가 완전히 전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체 세력이 완전히 바뀌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체제 주체 세력, 권력의 담당자가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따라서 헌법 질서에 따라서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핵되고 새로운 또 정상적인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참석하면서 선거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거예요. 혁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혁명을 해야만이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본인들 혁명적인 사고입니다. 어떻게 전 정권이 있다 해서 저렇게 쓰레기처럼 싹 밀어붙이는 게 가능합니까? 본인들이 자꾸 혁명을 이야기해가지고 혁명적인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3.1운동마저 혁명 하다 보니까 혁명이 뭔지도 모르고 혁명이 좋은 줄 알고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 보고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네, 레이님 말씀대로 저희가 너무 천천히 간다 이랬는데 천천히 좀 이 스피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님. 네. 자, 아까 박준영님께서 영국 혁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의 어떤 개혁, 그 크롬웰에 의해서 이런 건 있었지만 굉장히 보수적이고 점진적인 혁명이었다. 저는 그 말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박준영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촛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촛불은 지금 나라의 이 방향이 잘못된 것, 말하자면은 국민이 정하지 않는 이 자기의 사사로운 사람에게 국가의 일을 맡긴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나라의 어떤 이 기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지. 이게 사회주의가 좋다고 한 게 아니다. 마시멜로 님도 그렇고 저는 정말 이형동님 말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100% 여러분과 함께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촛불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어떤 의사 표현이었지 이거를 혁명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사회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틀을 집어넣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김영화님께서 정권이 바뀌면은 문재항이를 포함해서 그 떨거지들 도핑 테스트를 해야 된다. 단체로 뭐 하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혁명이라는 마약을 드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정말 시대 착오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지금 네. 보면은 저는 이제 혁명이라는 의식에다 네. 얘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좀 무서워요. 혁명적인 상황을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혁명적인 상황을 네. 만들고 있고 이제 혁명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권력혁명,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혁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지금 그걸 꿈꾸고 사회혁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권력을 잡았던 정당이 바뀐 겁니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하에서 파티 체인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리즘 체인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력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네. 모든 정책 무리수 두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정말 몰락의 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사회개혁 하겠다고 이것저것 건드리는데 아니에요. 대한민국 자기들 일정한 무식한 일부 세력들이 대한민국 뜯어 고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어디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혁명의 꿈에 사로잡혀서 정말 빨리 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 더 왼쪽으로 가서 더 망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요. 뭐 그렇게 기본적으로 망하게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안 이 사람들은 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 문제는 대한민국이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부적인 조건도 굉장히 커요. 그럼 이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끌고 들어가니까 이게 걱정이고 그러면은 회복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전 이게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권력 잡습니다. 회복시키고 대한민국 정말 전 세계 1등 국가로 만들어야 그렇게 됩니다. 하죠. 그런데 이들이 더 힘들게 만들어 가니까 북한에게 저렇게 하면서 만들어 가니까 중국에 저렇게 하면서 만들어 가니까 이게 제가 지금 답답하고 우울하고 정말 짜증이 나는 겁니다. 네, 박준영님 말씀대로 일본의 경우는 60년대에 좌파들이 아주 폭력적이었죠. 이른바 안보 세대라고 하는데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본은요, 이 노동절이라고 하는 메이데이는 다 그냥 단체 운동회 하는 날이 됐습니다. 왜냐? 일본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엠마님 말씀대로 그때 이 사회주의가 답이다, 뭐 이석희 석방해라, 이 촛불 집회에 말하자면 편승해갖고 별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촛불의 바다, 촛불의 쿠데타, 이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그들과 좌파들과 구분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이 체제, 대한민국으로 이제 가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3.1절이 최초 촛불 그리고요, 혁명이라고. 제가 이야기는 네네. 네. 이들이 사회주의 세력, 뭐 진보주의 세력 아닙니다. 사실 가장 대한민국에서 걱정되는 건 친북 세력들이에요. 종북 그렇죠. 세력들입니다. 네. 있습니다.
요즘요. 오늘 보도에도 보니까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지만 반미 시위가 사라졌어요. 트럼프 욕하 전 세계 진보 좌파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 욕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밖에 없습니다. 왜? 북한에게 유리하게 하니까. 전 세계에서 트럼프는 전 세계 국민들의 우렁거리고 조롱거리입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만은 대한민국 좌파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봐야 된다고 자격 있다고 하는 이런 나라 아닙니까? 이런 나라. 전 세계 이런 좌파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 칭송하는 좌파 전 세계 우리뿐입니다. 왜? 김정은이 좋아하니까. 북한이 좋아하니까. 북한을 건드리지 않은가. 기준은 거기입니다. 한국 좌파, 한국 진보들의 기준점, 세계를 보는 기준점은 북한에 있다는 것. 그래서 북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북만 본다는 게 이게 대한민국 좌파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혁명을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탄탄한 시스템, 전문가들로 이 포진한 미국의 벽을 뚫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이 과거가 있고 또 그런 눈으로 이 어마어마한 한미 동맹과 안보를 보는 트럼프하고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하니까 맨날 트럼프 칭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훌륭하신 분이다, 잘하십니다 이러면서 김정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번에 과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만은 둘 다 아마 김정은이나 트럼프나 만나가지고 권력 장사를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한반도의 운명이 정말 백척간두에 섰다.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킬 각오로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좌파가 아닌 북파라예요. 네. 그리고 네. 정말 아까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어떤 분이 그거 해주셨는데 그냥 북한에 가서 그냥 혁명을 했으면 좋겠다. 북한 혁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진짜 북한이야말로 혁명이 될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민중혁명, 저들이 좋아하는 민중혁명이 일어나서 북한의 1인 독재, 저 압제 정권을 물리치고 쫓아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도시락 배달할 때도 이제 없어지고 이럴 테니까 북한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북한을 민주화를 시키고 인권 변호사로서의 그 과거로 돌아가시기를 저는 정말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자.